나이를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다. 좀 더 현명해지고 좀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다. 샘도 밝아지고 재산도 쌓일 줄 알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차고 넘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만 졌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데 티끌모아 티끌일 뿐이었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도 알게 된다고? 다 뻥이었다. 불행하게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의미는 사전적 정의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카스 하면 동아제약이 만든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는 피로회복제 정도가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바카스란 잘 봐달라는 의미로 촌지 대신 건네는 선물일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의 말 대신 전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4개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펼쳐낸 인생 이야기 단어의 진상입니다. 성한북스에서 펴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웃집 찰스,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KBS 책임 프로듀서인 최성일 PD입니다. 방송 작가들이 쓴 글은 그동안 많이 봐왔고 또 제 채널에서 소개도 했었는데 프로듀서가 쓴 책은 처음인데다 책 제목이 단어의 진상이다 보니 호기심과 좀 경직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책을 폈는데요. 아주 재밌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위트가 있는가 하면 반전도 있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사람과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진실한 글로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표현이 나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처럼 유쾌하면서도 참 많은 공감과 용기를 주네요. 이 책의 구성은 좀 독특한데요. 제목 없이 시가 먼저 소개되고 시의 제목은 다음 페이지에 에세이와 함께 제시됩니다. 마치 퀴즈처럼 시 내용을 읽고 제목이 뭘까 상상해보는 재미도 있네요.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워 죽다가도 눈길 한 번 주면 가슴이 펄렁펄렁. 싫다는 소리도 거짓말이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겠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내가 말라 죽겠다. 돈. 이 정도면 지독한 짝사랑이다. 내 인생이 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은 지 이미 오래지만 그렇다고 아직 미련을 버리지도 못하겠다. 짝사랑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부채를 다 갚으면 될까? 가족들 한풀이 할 만큼의 현금? 넉넉한 노후 자금?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딱 물려줄 수 있는 여유 자금? 10억? 20억? 50억? 이해가 안 되는 뉴스를 볼 때가 가끔 있다. 재벌들이 돈 때문에 가족과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감옥에 간다. 금수저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한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파산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도대체 왜? 더 이해 안 되는 뉴스도 있다. 평생 김밥 팔아 모은 돈을 몽땅 기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럴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벌었을까? 나는 재벌은커녕 로또 벼락을 맞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김밥 팔아 모은 돈을 몽땅 기부할 일도 없을 것이다. 끝없는 탐욕도 없을 것이며 숭고한 희생도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마음 졸이며 짝사랑하다가 끝날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짝사랑 때문에 쓰린 속을 부여잡고 직장에 가고 더럽고 안 입고 오도 참을 줄 알고 밤늦도록 고민도 한다. 그 이루지 못할 짝사랑이 이 세상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나의 에너지이다. 짝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난들 어떡할 것인가? 짝사랑도 엄연히 사랑인 것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버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때? 속이 쓰려오고 그만 주저앉고 싶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쓰다고? 그게 쓰다고? 원래 그런 거야. 견뎌내. 견뎌내다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거였네.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즐겨보라고. 그 수밖에 없어.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원래 쓴 거야. 커피. 커피는 쓰다. 처음 커피를 마셔보는 아이들은 인상부터 쓴다. 이런 걸 왜 마시냐고. 그런데 이유가 있다. 괜히 폼 잡으려고 마시는 게 아니다. 계속 마시다 보면 그 쓴맛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난다. 그냥 쓴맛이 아니다. 쓰면서도 향기롭고 쓰면서도 달달하고 쓰면서도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쓴맛이다. 쓰디 쓴 그 맛에 익숙해지면 제기랄 헤어날 수 없다. 인간은 묘한 데가 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내면 엄청난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나에게 큰 선물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딘다.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그 고통과는 빠이빠이다. 놀고 먹으며 탱자탱자 살리라 생각한다. 대학만 붙으면 책은 쳐다도 안 볼 거다. 금메달만 따면 바로 은퇴다. 이 프로젝트 대박 나면 해외 여행이나 다니며 살 거다. 하지만 그 쓴맛을 어찌어찌 견뎌내고 목표를 이뤘다 싶으면 딴 생각이 든다. 결코 빠이빠이가 안 되고 탱자탱자도 안 된다. 행복도 잠깐이다. 이게 아니다 싶다. 뭔가 허전하다. 고통은 그 자체로 대가다. 고통 그 자체가 희열이다. 공부 좋아하는 놈은 평생 공부가 답이고 천생 배우는 늙어서 쓰러질 때까지 연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숨이 턱턱 막혀오는 바로 그 순간에 느껴지는 향기롭고 달달한, 그래서 희열마저 느껴지는 죽도록 못 잊을 그 쓴맛이 바로 그 대가다. 달콤한 꿈보다 쓰디쓴 현실이 더 소중한 당신을 위해. 아프지 않기 위해 아픈 것이다. 울지 않기 위해 울고 일어나기 위해 쓰러지는 것이다. 아무리 길고 어두운 밤이라도 언젠가 아침은 오는 것. 온몸에 독이 퍼져 불구덩이 속을 헤매더라도 오늘 밤은 한번 죽어보는 것이다. 봄날 아침처럼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털고 일어나기 위해, 단단하게 다시 서기 위해 지금은 죽는 것이다. 살기 위해 죽는 것이다. 백신. 죽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웃는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불안이 얼마만큼 컸는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할 길이 마땅치 않아 역설적에게도 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죽다 살아났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고비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내성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살다 보면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생겨난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일까? 이번 생은 정말 망하고 만 것일까? 인간은 살면서 크든 작든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맛본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오랫동안 방황하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인생을 살게 한다. 견디게 한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독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겪고 일어나 봐야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죽다 살아나 봐야 내성이 생기고 더 단단해진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건 독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자. 진짜 아프지 않기 위해 조금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자. 진짜 죽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금 죽어보는 것이다. 실패를 겪어보지 않으면 실패를 이겨낼 수 없다. 향기롭기로 마음먹었으면 너처럼 그렇게 향기롭게, 마르고 닳도록 향기롭게, 한 줌 가루로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향기롭게. 비누. 사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예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신이 필요하다. 세상에 맞춰 변신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해한다. 하지만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목표를 위해 전술을 바꾸는 것과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게 되면 변심과 배신이 시대의 흐름으로 둔갑하고 부패와 탐욕은 비즈니스 마인드로 포장된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수많은 초심들이 있다. 군부의 탄압에 맞서던 인권운동가는 권력을 잡게 되자 학살과 폭행에 침묵한다. 노동자를 대변하던 목소리는 비열한 뒷거래를 변명하기에 바쁘다. 순수하고 고결했던 문학 청년들이 여성들을 농락하는 파렴치한 노인네들로 늙어간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던 젊은이들은 또 다른 이름의 재벌이 되고 있다. 도전과 패기와 정의와 배려가 갑질과 담합과 파벌과 꼰대로 변질되고 있다. 사람이 곱게 늙는다는 것은 성형과 보톡스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샤넬과 벤츠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람이 향기롭다는 것은 퇴직 마지막 날까지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관처럼 30년 한결같이 새벽에 일어나 똑같은 재료로 곰탕을 끓이는 사장님처럼 암투병 속에서도 무대에 오르는 노배우처럼 사는 것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같은 색깔과 같은 향기로 사는 것이다. 변심은 NO, 변신은 OK. 나와 입맛이 죽어도 달라 아무리 해도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만족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만 능히 우기는 경우가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31가지 맛을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 날로 먹음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진열장 앞에서 나는 항상 혼란에 빠진다. 결정장애라는 고질병이 도진다. 외우기도 힘든 이름표를 보고 그 맛까지 상상해야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허락된 가짓수를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허겁지겁 담고 나면 괜히 뿌듯해진다. 이 넘치는 기쁨.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밀려오는 찜찜함. 근데 이게 무슨 맛이지? 31가지 맛이라니. 이쯤 되면 욕망의 절정이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다양한 맛을 원한 것일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 것인가? 디저트 한번 먹자고 세상에 온갖 희귀한 열대과일을 다 끌어모아 이 야단법석을 떨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만족을 모른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생각난다.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멈추기 쉽지 않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욕망 중독은 끝없는 경쟁을 부르게 되고 그 끝은 승자와 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피폐해진 세상만 남을 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욕망의 결과가 승자에게도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욕심을 부려 과하게 끌어모은 뒤죽박죽 결과물의 맛이 생각보다 달콤하지가 않다. 짬뽕 맛 아이스크림이라고나 할까? 단지 욕망을 채우려는 욕망만 있을 뿐이다.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얀 맛 하나면 충분하다.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싶다면 비우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욕망의 끝맛은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다. 욕망은 불과 같다. 자칫 번져버리면 나와 이웃과 세상을 모두 태워버린다. 너의 낡고 헐렁한 양복 사이로 빛바랜 망토를 보았다. 너의 달코해진 소매 틈으로 녹슨 무쇠팔을 보았다. 애써 잊었던 우리의 과거를 나는 보고 말았다. 그날의 위대한 맹세는 알코올 속으로 날아가 버리고 삐걱거리는 무릎으로는 땅을 박차 오를 수 없어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였다. 때가 오면 언젠가는 지축을 울리며 하늘로 날아올라 지구를 구해내고 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기어이 알고야 말았다. 슈퍼 히어로. 마징가와 태권브이가 악당을 물리치는 모습에 얼마나 흥분했었나. 슈퍼맨과 배트맨이 지구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나. 망토를 휘날리며 무쇠팔 무쇠다리로 세상을 지키겠다고 또 얼마나 다짐했었나. 우리는 한때 모두가 슈퍼 히어로였다. 악의 세상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고 서로를 격려했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고 우리의 초능력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지구는커녕 가족을 지키기도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를 잊어버린 수많은 전직 슈퍼히어로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망토는 색이 바랬고 무쇠팔은 녹슬었다. 관절염에 쩔뚝거리고 술 한잔에 비틀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아파트에 목숨 걸고 주가에 쩔쩔매는 기성세대가 되었다. 빈약한 지갑에 실직의 공포에 안절부절 못하는 소시민이 되었다. 조그마한 이해관계에도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는 찌질이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영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실에 숨고 세상을 핑계대는 겁쟁이는 되지 말아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기세등등한 꼰대는 되지 말아야 한다. 지구를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펄럭이는 망토와 꿈틀거리는 무쇠팔이 있다는 것을. 쉿! 우리가 슈퍼히어로라는 것은 우리만의 비밀. 살다 보니 그런 거였다. 무슨 음모랄 것도 없고 무슨 기막힌 운명이랄 것도 없고 그렇게 겁먹고 마음 졸일 일도 아니었다. 얼떨결에 잡아탄 택시 같은 거였다. 수저통에서 무심코 꺼낸 젓가락 같은 거였다. 파란 선에 살고 빨간 선에 죽는 것도 아니고 짜장면에 웃고 짬뽕에 울 일도 아니었다. 그래 봤자였다. 어찌어찌 사람을 만나고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 늙어가는 그런 거였다. 무슨 엄청난 인연도 아니고 무슨 기구한 팔자도 아니고 그저 바람에 날려 떨어진 땅에 뿌리를 내린 꽃씨 같은 것이었다.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었다. 저기 수많은 불빛들 아래 밤냄새, 된장냄새 풍기는 아저씨 아줌마들처럼 그저 사는 거였다. 물 흐르듯 그저 사는 거였다. 선택.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온다. 그 선택 앞에서 누구나 고민을 한다. 파란 선이냐 빨간 선이냐에 따라 목숨이 달린 것처럼 마음 졸인다. 점심 한 끼 먹는데도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갈등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버린다는 것. 무엇이 정답인지 당장 알 수 없기에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동반한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저 선택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의 결과를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른다. 돌아다 보니 나쁜 선택이었고 그런 선택들이 꼬이고 꼬여 이런 운명을 맞았구나. 저걸 선택했더라면, 저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때 그걸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인 이상 후회와 미련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완벽한 선택이 있을까? 계속해서 바른 선택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이번에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살다 보니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답은 선택 자체에 있지 않다. 내가 한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려면 그 선택이 맞았다고 믿는 것이다. 인생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떤 거대한 음모나 기구한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고 인생일 뿐이다. 나의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다. 세상에 나쁜 선택은 없다. 그러나 나쁜 후회는 수없이 많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을 믿느냐에 있다.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풀꽃 같은
비바람 속 살부러진 우산 같은, 통장에 꽂힌 월급 같은, 소개팅 5분 전 같은, 모델하우스 전단지 같은, 아닌 줄 알면서도 속고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랑 고백 같은, 죽는 그날까지 차마 벗지 못하는 인공 호흡기 같은 꿈. 누구나 꿈이 있다. 인간은 꿈꾸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든 작든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침내 꿈을 이뤘다고 떠드는 사람은 실제로 보기 힘들다. 말 그대로 꿈은 꿈일 뿐이다. 꿈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꿈은 벌써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저 앞에서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희망 고문일 뿐이다. 꿈이 현실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건 꿈이 아니라 그냥 일상일 뿐이다. 좌절과 꿈은 패키지 세트다. 현실은 막막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 꿈은 다가와 손을 내민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언젠가 될 거라고 손을 내민다. 물 한 모금, 술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다시 뛰어보라고 한다. 꿈은 좌절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칼로리 미끼 상품일 뿐이다. 이쯤 되면 우리도 안다. 속고 있다는 것을 안다.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쩌랴. 됐다고. 이제 됐다고. 난 그냥 여기서 끝낼 거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속아 넘어가준다. 귓가에 속삭이는 환상의 세계를 애써 상상해본다. 그 달콤한 결말을 다시 한번 믿어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헛된 꿈이라도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빌어먹을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다. 떼는 순간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혹의 손길을 우리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했지만 또 속고 마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달콤한 보이스피싱. 밤이 꽤 깊었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칠 것 같은 그 맑은 눈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보라고, 좀 더 솔직해져 보라고. 지치지도 않고 저렇게 밤새 앉아 있다. 그래서 너는 후회하지 않냐고, 미안하지 않냐고, 사랑이라는 게 남긴 남았냐고, 용기라는 게 남긴 남았냐고, 그냥 이렇게 늙어갈 거냐고. 그래서 너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의미냐고. 그렇게 밤새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미치도록 맑은 눈으로. 불면증.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쯤이었다. 갑자기 그놈이 쑥 들어왔다. 갑자기 잠이 싹 달아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처음이 아니었기에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또 언제까지 나를 붙잡고 늘어지며 괴롭힐지 가늠이 되질 않았다. 녀석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어제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나? 왜 쓸데없이 그걸 한다고 해서 남들까지 힘들게 하느냐 같은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하더니
그 많은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도대체 노후 준비는 하고 있기는 하느냐 같은 뼈아픈 약점을 꼬치꼬치 따졌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나를 물고 늘어졌다. 넌 말이야, 네가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 너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몰라주지? 너의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하지? 열심히 일했는데 주위에서 몰라주지? 그래서 억울하지? 자, 너를 돌아봐. 이제는 늙고 볼품없어진 너를 보라고.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고. 너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빠고, 어떤 동료고, 어떤 친구인지 잘 보라고. 도대체 넌 뭐냐고. 잠 좀 못 자면 어때? 언젠가 질리도록 잘 잠인데. 미치기 직전까지 인생사를 탈탈 털던 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이 훌쩍 가버렸다.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던 그 미운 놈이 그렇게 가버렸다.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지. 그냥 이렇게 있지만은 않을 거야. 기다려봐. 언젠가 내가 가진 모든 걸 탈탈 털어서 크게 한 방 터뜨려 줄게. 인생 뭐 있어? 한 방이라니까.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쓴 글의 내용으로 힌트를 드릴까요? 우리 주변엔 존재감 제로인 사람들이 있죠.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어쩔 땐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 우린 알게 모르게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얼마나 위대한 힘으로 세상을 지켜주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답은 소화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